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 반도체 관련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차트를 볼 건 아닙니다. 볼 건 아닌데, 일단 두 종목이 오늘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해주면서 양봉으로 좀 마감을 했어요. 그렇지만 코스피는 이러한 흐름, 두 종목이 선방한 건 굉장히 긍정적이었으나 코스피는 떨어지면서 다른 종목이 상당히 상쇄하는 시가총액 1위와 3위 종목을 그렇게 매수를 해주면서 끌어올려줬는데도 코스피가 음봉 마감했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종목에서 까이는 흐름들이 많이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 가운데 결국에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샀다는 것은 그동안 버티고 버티던 개인 투자자분들의 손절이 나갔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향후 추가적인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보유자분들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개인들의 손절 매성 매도가 연속적으로 나와준다면 오히려 외국인과 그 기관이 그걸 받아 먹으면서 지수를 관리하고 또 올리면서 지수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반도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삼성전자는 뭐 반도체만 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 반도체 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 점점 더 필수적인 부분으로 돼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경기에 대한, 민감에 대한 부분으로서, 경기 민감한 분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에 빠지면 그런 반도체 수요 떨어지고 아무래도 그러한 부분이 작용을 하면 결국에 주가에 안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반도체 기업들의. 그러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우려들이 작용을 하면서 현재까지 빠져내려온 선반영되어서 상승을 했다가 또 실적에 대한 안 좋은 것들이 선반영되면서 하락이 굉장히 나온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실적이 안 좋을 것에 대한 선반영들이 좀 더 되고 그 끝이 지나면 결국에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러한 부분이 이제 실적에 한 6에서 1년 정도 사이클로 두고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좋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런 것을 완벽하게 예측하고 보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반도체 쪽 관련된 종목 및 두 종목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추가로 오늘 같은 경우 굉장히 이런 기사도 나오고 개인들의 투심을 완전히 뭉개트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으로 어떻게 보면 개인들의 손절매가 오늘 좀 나온 거 아닌가. 그리고 오늘 밤사이 마이크론의 부분도 안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손절매가 나온 거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또 포인트를 두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마이크론이 실적 안 좋게 나오고 5년 내 최대 저조한 매출을 전망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주가도 빠졌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 기사에서도 이제 제목에 나와 있듯이 감산에 나선다입니다. 그래서 감산 나서니까 정말 이 회사가 안 좋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안 좋기 때문에 재고가 쌓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감산을 하는 건데, 문제는 이 반도체라는 게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점점 경기 민감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긴 라고도 볼 수 있겠고, 하여튼 수요와 공급이 마저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가격이 움직이고 결국에 그러한 부분들이 실적에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재고에 대한 부분을 떨어뜨려주고 그리고 감산을 해준다면 그럼 공급이 어쨌든 줄어드는 거죠. 공급할 수 있는 여유에 대한 부분을 털어내고 또 추가로 생산 자체도 줄여버리면 공급이 줄어들게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현재 경기 침체의 우려라든지 이미 어느 정도 침체라고도 볼 수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런 부분은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는 부분을 커버를 할 것이고, 그 부분이 커버가 어느 정도 되고, 물론 완벽하게 커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그러면 결국에 지금 경기 침체로 인해서 수요 떨어지고 그에 따라서 약간 추격적으로 공급을 재고 처리를 하고 공급에 대한 감산을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현재는 거꾸로 얘는 이제 떨어진 상황에서
돌아나가면 수요가 증가하는 턴이 온다면 그리고 그런 기미가 보이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 6개월, 1년 뒤에 온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시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이 움직일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실적에 대한 부분 땡겨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감산에 대한 부분을 일단 3위 업체가 일단 감산에 나섰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뭐 설비 축소 그리고 여기 내용 쭉 보면은 어디 봅시다. 여기 보시면 지금 시장 30% 가까이 뭐 실적에 뭐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올해보다 투자 규모를 30% 축소하고 가동률을 낮춘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이 가늠한다라고도 나와 있는데 뭐 이미 뭐 가늠하면서 삼성전자는 증권사에서 계속적으로 3분기 실적 전망치를 하향하면서 주가가 최근에 떨어진 거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한데 자 그러면 일단 3위 업체가 투자 규모를 축소하고 가동률을 낮춰서 감산에 돌입하면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1위와 2위 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행보를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만약에 정말 안정적인 흐름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결국 같이 감산을 하는 거고 그것도 물론 나쁘지 않고 또 이제 수요가 이제 돌아설 때 아까 이야기 드린 그런 식으로 돌아서면은 뭐 결국에 이 특이점이 지나가는 선에선 결국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그러니까 공급이 쭉 적고 수요가 많아져 버린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결국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경기가 뭐 경기 민감이다 해도 투자가 안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인 게 이 서버 증설 물론 서버에 대한 수요 반도체 수요도 지금 떨어진다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이 반영되고 있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결국에 산업이 변하고 자동차 뭐 자율주행까지도 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수요에 대한 부분을 너무 심각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결국 그러한 선이 어느 정도 이 특이점이 오면 결국 이제 반도체 산업은 살아날 것이다. 다만 지금은 어쨌든 힘든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가운데서 3위와 동일하게 우리도 감산으로 간다라고 봐도 나쁘지 않은데 만약에 공격적으로 더 투자를 해버린다면 치킨 게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오히려 마이크론과의 격차를 벌릴 가능성도 기술력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액션이 나오면서 지금 약간은 그러려고는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곤 있습니다만 어쨌든 하여튼 그런 것도 생각을 우리가 해보자 라고도 볼 수 있겠고 또 추가로 이거는 이제 마이크론에 대한 부분이고 또 추가로 우리 장 끝날 때쯤에 나왔던 일본 기업에 대한 부분이에요. 보시면 키옥시아라는 회사인데 플래시 메모리 쪽을 하는 부분인데 30% 이거는 이제 번역기를 돌린 건데 얘네가 웃긴 게 한국어 사이트에는 뉴스를 안 올렸더라고요. 그 일본어 버전과 영문 버전 사이트에만 올려있던 상황이라서 번역기를 돌린 건데 하여튼 여기 보시면 30%를 줄인다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 또 이제 메모리에 대한 부분도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프레시 메모리 같은 경우는 조금 일반적인 디램과는 조금 느낌이 다르다. 워낙 경쟁도 심하고 이제 기업들도 많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서도 어쨌든 뭔가 줄인다라는 점을 좀 포인트를 둘 수 있고 결국에 아까 이야기 드린 그런 뭐 장대한 이야기의 관점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여기서 다시 한번 축약을 해보면 결국에 현재는 반도체 산업의 여러 기업들이 뭐 일단은 마이크론과 아까 보여드린 키옥시아가 일단 감산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는 부분은 결국에 현재 재고가 쌓이는 부분과 추가적인 이런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추격적으로 공급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어느 특정 시점에서는 이제 그러한 감소가 이제 재고가 더 충분히 정리가 되고 그런 감소가 효과를 보이고 또 수요가 다시 살아나는 시점에서는 결국에 그런 특이점으로 수요가 살아나면서 공급은 정체돼 있고 가격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되면서 또 심지어 가격이 더 올라갈 수가 있는 부분으로서 나중에 개선되면서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반도체는 현재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지금 현재 주가를 굉장히 실적을 땡겨와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결국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사이클을 당겨서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어쨌든 아직 그래서 공격적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사야 된다라고까지는 생각이 안 들고 아직도 굉장히 흐름이 완전히 개선됐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공포적인 아까 보여드린 그런 기사에 너무 과도하게 현혹되지 말자라는 거죠. 이런 기사에. 과도하게 현혹되지 말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정말 지금 이미 주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지만, 어떻게든 버텨서 정말 나는 SK 하이닉스, 나는 삼성전자로 어떻게든 수익을 내겠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놓고 천천히 언제쯤 분할 매수할까, 추가 매수할까에 대한 부분만 타이밍을 재면서 정말 얼만큼 반도체 산업이 최악에 찍는지 여부를 생각을 해보면서 그때 한번 매수를 추가로 해주면 그러면 오히려 정말 최악의 기사들이 더욱더 쏟아지고 더욱더 이제 뭐 주가에 대해서도 안 좋은 그런 시기가 정말 저점으로서 작용하면서 추후에 6개월, 1년을 땡겨오면서 주가가 흐름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뭐 오늘 내일 그럴 거다라고는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정말 사이클을 좀 길게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이제 반도체 산업의 부분을 이해하고 또 추가적으로 저는 이러한 그냥 기본적인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리듬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드린 부분인데 추가적 기술의 발전, 반도체 산업의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도 굉장히 알아가야 될 부분들이 많은 부분이에요. 워낙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쉬운 산업이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정말 많은 공부를 좀 개인적으로도 많이 하셔야 되는 상황 아닌가라고까지도 생각이 드는 부분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반도체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라고 할기엔 한 가지 감산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가지 장주 시황 관련 코멘트, 속보 관련된 부분 여러가지 부분들 올려드린 부분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주식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박종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